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전에 샤인머스켓으로 와인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때부터 3년 반이 지났는데 요즘 샤인머스켓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제2의 샤인머스켓 봄을 노려보고자 신품종 슈팅스타를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작년에는 막 보급되는 단계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이미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 신품종 포도 슈팅스타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도부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포도 슈팅스타입니다. 먼저 하나를 먹어보면 굉장히 단데 거기에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포도향에 더해서 여름의 잔디 막 깎고 나면 나는 진한 풀향이 나는데 이게 불쾌한 풀향이 아니라 포도향이랑 어우러지니까 뭔가 포도 맛을 더 푸릇푸릇하게 만들어서 더 싱싱한 맛으로 느껴집니다. 샤인머스켓이랑은 확연히 다른데요. 이어서 당도도 한번 재보면 21브릭스가 나옵니다. 요즘 쿠팡에서 파는 당도 선별 샤인머스켓이 15브릭스 정도 된다니까 그보다 훨씬 더 단 건데요. 이제 슈팅스타 포도를 씻어야 하니까 우선 포도알을 줄기로부터 다 떼어냅니다. 떼어낸 포도알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요. 깨끗이 씻어서 물을 털어낸 포도알은 무게를 재서 발효통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발효통에 손을 넣어서 포도알을 곱게 으깨줍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알을 가능한 곱게 으깨야 효모와의 접촉 면적을 늘려 발효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가급적 그렇게 해주시고요. 포도를 전부 으깼으면 팔이 닿았던 입구 부분이랑 안쪽을 소독용 알코올로 닦은 뒤 효모를 계량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용 효모 EC11118을 사용할 거고요. 아까 재뒀던 포도의 무게만큼 필요한 양을 계량한 뒤 따뜻한 물에 넣고 제수화를 시켜줍니다. 효모가 제수화되는 동안 포도 과즙을 조금 떠내서 따로 담습니다. 보통 탄산을 만드는 2차 발효의 경우 설탕을 넣고 진행하는데 오늘은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간 무설탕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2차 발효에 넣을 과즙을 따로 보관해 두려고 합니다. 효모가 제수화됐으면 발효통에 효모를 붓고 잘 섞은 뒤 발효통을 밀봉하고 2주간 발효가 진행되길 기다립니다. 2주가 지나고 에어락이 잠잠해지면 발효가 끝난 거죠. 발효통의 뚜껑을 열고 보울에 메시망을 넣은 뒤 포도 껍질과 기타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지난 기네스 영상과 마찬가지로 찌꺼기들 때문에 잘 걸러지지가 않아서 이번에도 다시 면 보자기에 옮기고 여기서 껍질들을 걸러냈습니다. 이렇게 짜낸 슈팅스타 와인 당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6브릭스 정도가 나오는데요. 브릭스로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도수는 대략 8.6% 정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전에 미리 해동해둔 슈팅스타 과즙 차례입니다. 씻어서 말려둔 맥주병에 과즙을 3등분해서 넣어줍니다. 3등분한 과즙이 33g이니까 들어있는 당분을 계산하면 약 6.6g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추가로 와인에 남아있는 당분도 아직 있으니까 2차 발효되기에는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인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효모들을 잘 섞은 뒤 계량컵에 붓고 맥주병에 나눠 담아줍니다. 와인이랑 과즙을 맥주병에 넣었으면 캐퍼를 가져와서 병뚜껑으로 병을 밀봉합니다. 그리고 와인을 거꾸로 45도 기울여서 보관할 수 있는 와인 넥에 와인병을 꽂고 하루에 한 번 45도씩 돌려가면서 2주 동안 효모 찌꺼기를 병 입구 쪽에 모아주며 병 내 발효를 기다리겠습니다. 병 입구에 효모 찌꺼기가 다 모여서 병 안이 투명해진 슈팅스타 와인입니다. 안에 탄산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병 뚜껑을 따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한번 따보겠습니다. 비커에 얼음과 소금을 넣고 잘 섞은 뒤 병을 거꾸로 넣고 병 목 높이만큼 물을 붓습니다. 온도계를 꽂고 온도를 살펴보면 영하 9도 정도가 나옵니다. 40분 정도 기다렸다가 병을 조심스럽게 뒤집어서 효모가 주르륵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하면 주변을 좀 치우고 병을 딸 준비를 합니다. 자, 제발 탄산이 생겼길 빌면서 뚜껑을 따보면 네, 탄산은 생겼는데 효모 찌꺼기가 얼지를 않아서 크림처럼 일부는 밖으로 나오고 다른 일부는 안으로 들어가 기껏 효모 찌꺼기를 모아놓은 보람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1트는 이렇게 실패했고요. 아직 총알 2발 남았으니까 다시 시도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비커에 얼음을 넣고 물을 부은 뒤 이번에는 소금의 양을 늘려서 붓습니다. 잘 섞은 뒤 두 번째 병을 거꾸로 꽂고 이번에는 1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효모 찌꺼기가 완전히 얼었기를 빌면서 뚜껑을 따보면 데자뷰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와인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입구를 닦아봤지만 역시 효모 찌꺼기 범벅이라 소생은 불가능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발, 이것마저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소금 대신 염화칼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물이랑 염화칼슘을 1대1로 녹여서 염화칼슘 수용액을 만듭니다. 염화칼슘이랑 물이 섞이면 열이 발생하니까 수용액이 완전히 식기를 기다린 뒤 냉동실에 넣어서 하룻밤 동안 온도가 떨어지는 걸 기다립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염화칼슘 수용액의 온도를 재보면 영하 16도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 수용액을 작은 계량컵에 옮긴 뒤 마지막 남은 와인병을 거꾸로 꽂고 온도를 확인해보면 얼음이랑 소금을 썼던 거랑 똑같이 영하 10도쯤밖에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또 실패할 게 뻔하기 때문에 급히 비커에 얼음을 담아와 병을 옮기고 이 얼음에 염화칼슘 수용액을 붓고 다시 온도를 재봅니다. 그러면 이제 영하 17도가 나옵니다. 이대로 20분간 기다렸다가 병을 살짝 뒤집어 보면 마침내 병 입구에 이렇게 얼음이 얼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마지막 병의 뚜껑을 따보면 효모 찌꺼기가 마치 코르크처럼 이렇게 얼어서 쏙 빠져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병 입구에 묻어있는 찌꺼기도 꽁꽁 얼어서 쉽게 닦아낼 수 있었고요. 테이블이랑 병 입구를 닫고 탄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병을 다시 캐핑한 뒤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한 다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만든 샤인머스켓의 뒤를 이을 신품종 포도 슈팅스타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탄산이 훨씬 풍부하게 일어나서 좀 놀랐고요. 마셔보면 우선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와인 중에 감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데요. 당도를 먼저 한번 재보면 2차 발효가 끝났음에도 1차 발효 완료 때와 마찬가지로 6브릭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넣은 과즙의 당분도 다 발효가 된 거니까 최종 도수는 9에서 10% 사이쯤 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보통 자몽의 당도가 6에서 8브릭스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당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와인이 대체적으로 단맛, 신맛, 떫은 맛 사이의 밸런스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슈팅스타 스파클링 와인은 그 밸런스가 잘 잡혀서 중심이 탄탄한 느낌입니다. 단맛을 느끼려면 단맛이 나고 신맛을 느껴보려고 하면 신맛이 나고 떫은 맛을 보려면 떫은 맛이 나는데 어느 한 맛이 다른 맛을 확 덮어버리지 않는 이 밸런스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설탕이랑 물을 추가 안 하고 포도 수분과 당분만으로 1차 발효, 2차 발효를 하니까 포도 자체의 향이 흩어지지 않고 응축돼서 포도 원물을 먹었을 때 느꼈던 가깎은 풀밭의 풋풋한 향이랑 포도 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더해 왠지 모르겠지만 환타 파인 맛의 파인애플 향도 발효 과정에서 생겨난 건지 진하게 느껴지고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저는 마트에서 이 스파클링 와인을 살 수 있다면 진짜로 자주 사서 마실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와인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샤인머스켓보다 더 달고 풋풋한 향이 일품인 이 슈팅스타 포도로 스파클링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단 효모 찌꺼기 빼내는 단계는 소금 말고 염화칼슘을 사용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도 제 굿즈 여기서 끝이 아니다 후드티를 입고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겨울의 초입입니다. 혹시 겨울을 대비해 후드티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제 후드티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